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0 공철학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 최적화 51강 메타버스입니다. 조금 지금은 메타버스 같은 부분이 가슴에 와 닿지 않겠지만 몇 년 전이 됐고요. 저는 앞으로 5년 내에는 다시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저 자료를 전부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60강 왜 공부하냐,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냐, 이 부분 중요하죠. 목적 함수 아까 얘기하셨어요.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오늘은 기술 부분의 메타버스 51강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36강까지가 일단 인문학 편에 있어서 1편, 45강까지가 2편, 요 기술 부분에 있어서 여기까지가 이제 3편, 이제 요 뒷부분이 4편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만사형통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하게 이걸 읽어보셔야 돼요. 그럼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GPT-5가 나오고 뭐 지금 LLM이 큰 난리법석을 쳐도 결국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부분은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장표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K공철학을 꿰뚫는 한 장표를 말하라 그러면 저는 이 장표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AI 시대에 와서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드디어 메타는 데이터 부분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100, 40억 불을 주고선 데이터 라벨링 하는 회사를 인수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내려고 그러면요. 몸으로 경험한 우리 전문가들이 있어야 돼요. 2, 30년 있었던 경험이. 근데 더 중요한 게 머리로 지식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공철학은 심장으로 지혜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심장과 머리와 몸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요, 이 전체가 안 보여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누구든지 설득해야 됩니다. 요즘 대통령 설득하면은 2단계 진급합니다. 그럼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쉽고, 이해하기가 쉽고, 따라하기가 간단해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easy and simple 이렇습니다. 빨간 글씨를 써놓은 거는 제가 전부 장으로 해가지고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또 설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 페이지로 정리를 해야 돼요. 완 페이지로. 자, 요거 전부 제가 이렇게 세그먼트로 전부 해놨습니다. 목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요 만사형통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 센텐스로 얘기해야 돼요. 이 부분이. 그다음에 완 워드로 얘기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이요. 1분, 2분 지나면요. 요즘에 숏폼 해가지고 그거 나오는 그 부분이 1분, 2분 지나면요. 자기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 안 해요. 그러려고 그러면 짧게 one sentence, one word로 얘기하지만 설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술 독립군의 우리 공철학 부분은 one sentence가 대원 품고 무심해서 고마움 한 생각에 질문해서 영감받아 보답행하자. 그래서 제가 영감 1% 무슨 얘기 드렸고요. 99%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답행에 대한 얘기가 돈, 물건 주지, 알아주지, 상대방 존중해 주는 거. 들어주지, 도와주지, 보여주지, 나누어주지, 전해주지. 이거를 몸에 익어야 돼요. 이 부분이. 몸에 익어서 몸이 그대로 이 부분을 그대로 스스로 하게 되면요. 주위에서 더 도와줍니다. 이 부분이. 자, 그렇죠? 자, 이쪽의 부분은 방향과 방법을 알고 99% 실행을 해야 되는데 방향은 OW고요. 방법은 3H예요. 이쪽은 1%예요. 이쪽은 99%예요. 방법을 알고 실행해야지만 우리들이 만사형통해요.
만사형통하지 않고 결과가 성공하지 못하는 건요. 뭔가 여기에 지금 이 흐름에 끊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뭔가 이렇게 끊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맵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 지도 한 장만 잘 이해를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쪽에 제가 마음이 모든 부분을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언제 바뀌었어요? 2022년에 노벨상이 양자과학을 양자역학을 나름대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부분이 영성과 인문학과 철학이 전부 통하게 됐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따지고 봤더니 2022년도 11월 달에 LLM 오픈 AI가 처음 나온 것도 2022년이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이 굉장히 뜻깊은 해가 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모두 all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게 마음에 달렸어요. 이 모든 게 마음에 달린 게 이게 뭐냐면 감입니다. 감, 느낌. 느낌은 뭘로 해요? 머리로 느끼지 않아요. 심장으로 느껴요. 이 머리로 느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심장으로 느끼는 일을 좀 자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흐름이 제 나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138억 살이라고 그랬어요.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도 그때 있어서 뭔가 우주의 먼지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때부터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나와서 요렇게 지금 하는 방법론 99%의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나름대로 기술이라는 관점 입장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해라는 얘기가 도덕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행을 거쳐서 지혜로 간다는 게 개정의 프로세스인데 이 부분을 영성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관점 이동을 해서 바로 지혜로 우리가 갈 수가 있고요. 또 이쪽에도 열반적제 이런 부분이 바로 지혜로 갈 수 있는 영성혁명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의 방법론 프로세스가 다 있다. 이 부분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100살까지 돈 몇십억 있도 소용없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물론 수익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개정해 이렇게 가자라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생태계로 끌어나가지고서 이 부분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기술 독립군이 저는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초가속 경제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메타버스에 관해서 책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부분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전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을 사람들은 전부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근데 그걸 전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이게 뭐냐면 초연결이 천이에요. 시간. 융합은요.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초지능은 인간이에요. 지금 전부들 여기 초지능과 관련한 얘기만 지금 전부 LLM 가지고서 뭐 슈퍼 인텔리전스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분이 전제된 천지인 뭐예요?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가 생멸 원리가 천지인이에요. 그걸 넘어서 초가속 팽팽 돌아가죠. 눈이 지금 팽팽 돌아가서 지금 얘기한 부분이 다음 내일에는 또 다른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아날로그 경제와 디지털 경제가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는데 저는 이 부분이 두 개가 합쳐지는 부분으로서의 디지로그라는 부분을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치는 부분을 두 개를 했습니다. 자, 비대면화에 대한 얘기, 탈경계화에 대한 얘기, 초맞춤화, 서비스화, 실시간화, 초실감화의 부분을 이렇게 전부 정리해 가지고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쪽 부분이 AI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분 쪽으로 이어져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넘어가고 있다. 요즘에 산업 간 경계가 뚜렷하다가 이제는 경계가 모호해졌죠. 그래서 핀테크, 파이낸셜 금융과 기술이 합쳐진 부분을 핀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기가 하고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농구를 하게 되면 한 발을 뛰지 않고 이렇게 돌렸다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탁 돌리는 걸 뭐라고 얘기하면 피보팅 한다고 그럽니다. 피보팅. 그래서 한쪽 발에 자기 중심에 가지고 있는 부분에 가지고 다른 부분을 갖다가 융합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들이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돼. 그럼 자기가 뭘 잘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죠. 자, 2015년도 10월 달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트러스트 머신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2015년도 10월 달이니까 지금 만 10년 지났네요.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는 뭐가 됐어요? 자기네 나름대로 화폐식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웬만한 큰 펀드들이 전부 이 부분을 나름대로의 ETF고 이런 부분을 전부 이제는 나름대로 자산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어요. 10년 걸렸어요. 근데 아직도 더 가야 돼요. 이 부분 이따 비트코인의 문제점 얘기 나오겠지만 비트코인이 10년 됐습니다. 자, 메타버스가요. 2022년도 8월 달에 타임즈에서 인투 더 메타버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얘기에 따라서 페이스북은 메타라고 사명을 바꿨죠. 자, 메타버스 또 10년 걸린다고 봐요. 그때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었죠. 지금 모든 빅테크들이 나름대로 지금 스마트폰을 대체할 스마트 안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메타버스 세상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부분도 2030년경에는 활성화될 거라고 본다. 그럼 그때에 과연 내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일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끊임없이 내가 만들 수 있을 거냐는 결국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할 일이 있는 자기 행복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자, 그랬을 때 저는 이승환 박사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잘 봤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천지인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메타버스를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용기술, 우리가 ICT 부분의 입장에서 범용기술이 있죠. 가장 먼저 얘기한 데이터 얘기했습니다. 아까 40%가 데이터라고 얘기했어요. AI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한 5G, 6G가 앞으로 나갑니다. 이 부분에 빅 데이터, 디지털 트윈, XR, 블록체인 이런 부분에 대한 ICT 범용 기술이 뒷받침돼서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휴먼이 메타 휴먼, 여러 개의 휴먼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인 피지컬 부분이 버추얼로 나타날 수 있고 이쪽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부분으로 곱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험에 대한 디자인으로서 이 부분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승환 박사가 얘기했는데 아주 참 정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간과 시간과 공간이 천지인이 융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메타버스고 그 부분을 지금서부터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장으로 너무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어디에요? 일하는, 놀고, 즐기고, 생활을 하고, 소통하고,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돌아가 볼까요? 제가 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애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이 중요합니다라고 계속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모든 얘기는요, 그걸 가지고서 내가 가진 능력과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자, 데이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I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결국은 우리들이 이 부분을 나름대로 지혜로운 삶을 기반으로 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분야에다가 적용할 거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분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그거 전부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하고요. 그거 조만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시마이나처럼 포스코의 용광로 하나 가지고서도 매출이 5조 나오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우리 사회요. 주변에 보면요. 엄청나게 혁신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 드리는 게요. 우리 예산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요. 제가 지금 요거를 해가지고서 근거를 하나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걸 내가 지금 바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카톡 보내려고 그래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막 자꾸 이런 얘기를 해본 얘기가 다 사실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잘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어디에 해야 돼요? 어떤 의식주 지오락 이 부분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이 천지인 혁명으로 메타버스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많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기술이 있죠. 여기에 현실 세계에 있어서의 많은 여태까지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반 기술이에요. 기계, 전기, 화학, 나노, 뭐 센서 전부 이게 기반 기술일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플랫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열매 컨텐츠에 일어나는 부분이 메타버스 나무다. 나무 하나에서도 모든 원리를 꿰뚫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 IT하고 붙어서 나왔었던 요 부분에 우리 요때는 이제 웹 2.0 시대만 돼 있죠. 웹 3.0 시대로 블록체인 시대가 날아가기 10년 전에만 해도 요거만이 서로 통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데이터,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쪽에 모니터링, 분석, 진단 예측하고 이쪽에서는 제어 예측하고 이게 그냥 여기서만 왔다 갔다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이 10년 전에 블록체인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디센트럴라이즈드 앱, 또 앱이에요. 탈중앙화된 앱, 이 부분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은 결국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9.999% 99이 비정형 데이터인데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 뭐냐면요. 어떤 건 화물차고요. 어떤 건 앰뷸런스 소방차고요. 어떤 거는 기름차고요. 자기만의 분야의 덱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안 만들고서는 왜 돈이 없냐라고서 얘기하면 안 된다. 지식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자기만의 경험, 지식 분야, 지혜를 바탕으로 한 대앱을 만드는 거를 저는 지금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시대가 오면 웹 3.0 시대, 5G, 6G, 메타버스 시대가 여기에 지금 정해져 있죠. 요게 전부 합쳐진 부분이 메타버스의 시대입니다. 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정의를 할 적에 메타버스의 정의를 우리 책을 제가 전부 이런 분들 걸 읽었어요. 이승환 박사, 김상균 교수, 이인하 작가, 김용태 소장, 이상원 교수 했는데 다 읽어보니까 결국은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을 공존하는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으로 가치를 만드는 세상.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왜, 뭐예요? 가치를 만들어야 돼요. 가치를 만들지 못하면요, 그거는 나름대로 생태계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메타 셀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얘기가 바로 우리 지금 공철학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말의 접두어가 넘어서, 그러면 초현실, 이 넘어서 이런 사이에 다음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그러면 데이터의 내용을 형식 구조를 설명하는 데이터예요. 이때 조금 의미가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데이터에 의한 데이터에 의 데이터를 위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오브 더 데이터, 바이 더 데이터, 포 더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메타셀프라는 부분을 요즘에 최근에 한 몇 개월 전부터 공부를 한 게 메타셀프라는 게 뭐냐. 메타버스는 메타 유니버스의 합성어면은 메타셀프는 메타와 셀프, 자기 자신과 관련한 부분의 합성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피터 칼리스턴이라는 분이 얘기를 한 부분을 제가 보면서 자기 인식과 자기 성찰을 통한 공간적 은유를 사용해서 자신을 탐구 개발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지금 명상 주로 하고 그러는 부분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탐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적 은유라는 부분은 뭐냐? 극장에서 영화 내용과 스크린이 있죠. 그랬을 때 무의식적인 자아, 영화에다 몰입하지 않고 가끔은 빈 스크린을 보는 자신, 이게 명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자신을 제3자 관점에서 실상과 허상을 같이 보는 거다.
저는 요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메타셀프에 대한 부분이 우리 공철하게 보면서 명상을 좀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메타셀프하고 굉장히 같이 오버랩돼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공간적 은유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릴 거예요. 이걸 우리가 메타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건 5% 이하예요. 우리 눈으로 안 보여지는 게 95% 이상입니다. 자, 우리 과학으로요. 지금 암흑 에너지에 대한 부분 95%는 과학이 아직 손도 못 댔습니다. 눈에 겨우 보이는 5%만 과학이 지금 찝쩍찝쩍거리고 지금 해놨을 뿐이에요. 인간들이 그렇게 너무 무지몽매해요. 이 부분이. 95%가 안 보이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영화관에 갔었을 적에 맨 처음에 영화관이 시작했을 때는 영화관 스크린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나타나죠. 이 부분이. 영화가 시작되면은 이렇게 뭐가 하면서 여기에 울고 웃고 성질내고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이. 요게 뭐냐면 색이에요. 요게 뭐 공이에요. 그래서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즉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은 불이 아니다. 얘. 불이 아니네. 중도 이 불이 뭐냐면요. 중도 여기에 나름대로 있으면 여기에도 걸쳐져 있고 이것도 있는 거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경계에 있네. 요게 지금 색공이 불이 중도 경계가 이게 하나의 과두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들이 지금 막 낑낑대고 울고 웃고 하는 게 결국은 아직 5% 이하예요. 우리가 명상을 하는 건요, 95%의 세계로 좀 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 진공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진공, 우리 한번 허리 한번 쭉 펴보세요. 눈 감고. 자, 우리 전부 화면 켜보세요. 눈 감고 허리 펴고 눈 감아보세요. 뭔가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눈앞에 나와서 까맣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데 까맣죠? 그게 공상태예요. 그 공상태를 꾸준하게 좀 해보시면은 하고서 뭐가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부분을 나름대로 공상태를 눈 감고 뭐 하냐면 지관 이런 서서 지 서서 관 본다는 거예요. 서서 그 눈을 감고 아니 멈춰서 그거를 보는 게 그 공을 갖다가 95%의 공을 느끼는 그 나름대로의 부분을 하는 게 이게 공감입니다. 아까 감 얘기했습니다. 다함자에 마음이 다한다고 그랬죠. 마음이 공하는 게 뭐하고 같이 느껴요? 영하고 같이 느껴요. 자기 몸하고 같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주변하고도 같이 느껴요. 이게 공감이에요. 제가 공감의 뜻을 가만히 요즘 보면서 공감이라는 게 영하고 하느님하고 부처님하고 알라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 자기 발톱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 내가 우리 최관영 박사님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 이진호 박사님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 이게 공감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요. 눈으로 보는 건요. 우리가 지금 여기 5%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78%예요. 이 귀로 듣는 게 13%예요. 요거 두 개 합치면 91%예요. 우리 지금 멀티모달 얘기하는 게요. 결국 요겁니다. 이 부분, 이 전호식에서 요거는 3%씩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비전 인식하는 게 요 안식 부분이고요. 이식으로 하는 게 소리 들러가지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우리는 전부 오식 얘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얘기 안 하고 육식만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인공지능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요, 사실은 우리가 미국 애들의 그 나름대로 그 부분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좀 더 이 부분을 5식, 6식, 7식, 8식까지를 좀 더 우리가 모든 부분을 같이 바라보면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해보신다 그러면은 아무리 6식에서 GPT-5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거, 조금만 있으면 또 문제될 수 있네. 그래서 벌써 평가 나온 게, 그렇죠? 아직 그렇게 GPT-5가 나와도 아직
좀 그렇습니다. 자, 우리 4단계 부분에 제가 디지로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 세상에서만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부분이 디지털화하면서 디지털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의 디지로그가 계속 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부분의 생태가 일어나는 디지로그 세상이 뭐예요? 메타버스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다 김상균 교수가 정리한 메타버스의 주제가 뭐냐? 메타버스는 10년 후의 미래를 보면서 메타버스에 이런 부분이 있고 게이미피케이션 가르치지 말고 플레이하라고 보고 게임 리터스 게임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고 배움의 미래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학교가 어떻게 앞으로 갈 거고 경험 디자인 원칙이 놀라운 경험으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돼 있고 메타인지가 잠자는 뇌를 깨워야 되고 글쓰기와 책쓰기에 대한 비전을 점검하면 글쓰기를 어떻게 할 거고 개인 비전과 성과 관리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주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전부 다 홈피에다가 이 전부 자료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뭐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내가 관련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메타버스의 현실은 어떠냐? 다가온다고 그러는데 아직 마음에 안 와닿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블록체인, AI, IoT, XR 이 부분이 전부 다 지금 사이로에 갇혀 있어요. 사이로에 갇혀 있어요. 국무회의를 지금 라이브로 해가지고 전부 생중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무위원들 전부 다 사이로에 갇혀 있지 말고 서로들 소통하라는 의미거든요. 이 부분이. 국무회의조차도 그러는데 나름대로 집안조차도 전부 가족들끼리 사이로에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져 있다. 그래서 하나를 잡으려고 요놈의 걸 때려보면요. 또 다른 놈이 튀어나오고 뛰어나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게 제가 블록체인 세상을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이런 나름대로의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이 전부 이렇게 자리 잡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쉽게 그림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현실은 인간과 기술이 통합화 관점이 부재해요. 적어도 그래도 우리 공철학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99.999의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가치 창출하려는 얘기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 다음에 메타버스의 핵심 키워드. 아까 제가 경험, 이 얘기 드렸죠? 체계화가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이. 그래서 메타버스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이때 맥킨지가 얘기했었던 메타버스의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거 있냐. 크게 ICT 기술이 있고요. 인프라 하드웨어가 있고요. 메타버스의 제작 기술이 있고요. 컨텐츠 경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드디어 김구 선생님의 문화국가에 따라서 사실은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드디어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쪽 부분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좀 앞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캐대언 컨텐츠가 나오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오는 비행기 편이 800%가 늘었대요. 지금 시내에 나가면 남산이고요, 인사동이고요, 뭐 저 경복궁은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요, 뭐 바글바글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승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최종은 이 컨텐츠 부분이 돼야 된다. 우리들이 지금 ICT 기술이고 하드웨어 이 부분은 남겨도 얼마 남겨요? 2, 30%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컨텐츠는 얼마 남길 수 있어요? 80% 남길 수 있어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있는데 한국은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전통적인 부분과 문화와 역사가 전부 나름대로 1만 년의 역사와 이런 부분이 전부들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앞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헤쳐모여 할 건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얘기가 결국은 밸류 크리에이션을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맥킨지의 이 부분을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온라인 결제 기본으로 들어가고 주변 기기가 여기에 바탕이 있고 나름대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 경험
브랜드는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가상 공간에서 이 부분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나가야지만 가치 되지 이 부분이 떨어지면은 땡이다. 무너진다. 그래서 밸류라는 건 뭐예요?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라고 얘기 드렸어요. 뭐예요? 베터, 치퍼, 패스터입니다.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그렇게 무기를 잘 방산, K방산이 잘할 수 있는 이유 딱 뭐예요?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베터. 품질은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 코스트는 반값 혹은 그 이하. 딜리버리는 5년 걸려도 안 갖다 주는 걸 우리는 3개월에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이 QCD 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K방산이 지금 전 나토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밸류를 창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하면 좋겠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의 확장 부분은 나름대로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관광, 쇼핑, 의료보건, 교육, 무궁한 나름대로 부분으로 뻗쳐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메타버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뭐예요? 또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적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디다 적용할 거는 자기의 경험, 몸으로 여태까지 느꼈었던 부분, 자기 머리로 그 부분을 알았었던 부분을 전부 적용해서 내가 어디다 할 건가를 여러분들이 결국 찾아야 된다. 무한대의 적용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US 달러로 결제가 전부 됐죠. 이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알트코인으로 전부 이 부분이 나오고 유틸리티 코인으로 나오고 이제 STO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의식주 지오락 이 부분에 대한 커머디티 일반 상품과 리얼 프로퍼티에 대한 부분을 모두 넘어서서 지호락까지를 하는 380여 산업군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정한 게 380개 산업군이 있어요. 방산, 제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흘러가는 대대적인 물결을 놓치는 순간 자기는 나고하는 거예요. 이거 에트리의 이순석 박사님이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참 잘 만들어서 제가 잘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윤석빈 교수님이 초청해서 제가 2021년도 추계 블록체인 학술대회를 제가 갔었는데 요 장표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메타버스라는 얘기는 실제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는 데이터를 주고 가상 세계에서는 실제 세계로 밸류를 주는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한마디로 얘기. XR과 디지털 트윈과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AI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한 기본 기술일 부분이에요. 블록체인은요,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활동이 있냐면은 직업 활동이 80%가 상실되고 90%가 생성될 겁니다. 저 이해했어요. 경제 활동, P2P 개인적으로 하던 부분이 P2P에서 교육에서 NFT에 다오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금융 활동이 DeFi,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싱, 탈중앙화 경제, 지역 화폐가 이제는 한국에서 원화 US 달러가 CBDC로 바뀔 겁니다. 본인 인증도 이제는 DID, Decentralized Identified 이 부분으로 바뀔 겁니다. 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드디어 여기 NFT 같은 부분도 드디어 뭐가 돼요? 공인인증이 탄소 배출권으로 앞으로 연결될 겁니다. 자, 우리 최관영 박사님 지금 얘기하시는 나노 이 부분의 공인인증이 NFT를 해야 되는 이유가 탄소 배출권이요. 이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 되는 이유가 그거를 달라고 EU의 그 점이야 유로고 이걸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탄생 기획의 모든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 부분이. 자, 흐름을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저는 FOMO라는 얘기를 해요. Fear of Missing Out. 이거 굉장히 유명한 우리의 어깨입니다. FOMO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때 이 블록체인이 나왔어요. 그 엄청난 나왔어요. 근데 메인넷조차도 없이서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메인넷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블록체인 개발하는 메인넷 있는 데가 세상에 저는 0.1% 정도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윤석빈 교수님 메인넷 있는 데가 몇, 몇, % 정도나 됩니까?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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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메인넷이 전 세계적으로 메인넷 엔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지금 뭐 개수로는 한 수백 개 되는데 워킹하고 있는 거는 별로 좀 굉장히 네. 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몇십 개예요. 이 부분이. 이게 아직도 있는데 메인넷을 개발하고 있으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전부 나오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저는 최고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되려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어요. 공감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나와 우리 이진호 박사님이 공감을 해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재미와 유익과 수익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우리가 인터넷 나왔을 때요, 밤새면서 봤죠? 왜? 아, 거기에 여자 얘기고 이게 재미있거든요. 근데 그거 맞지 않았어요. 그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는 뭐 유익하니까 재미가 유익하니까 자꾸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는 부분이 저는 블록체인의 플랫폼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수익이 이제는 월 마감해서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실시간으로 수익이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한 확장할 수 있는 380여 부분 중에서 자기 거를 찾아야 돼요. 최관영 박사님은 나노 분야에서 찾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차석근 대표님은 저 제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용화 생태계를 만들 부분이 여기도 또 의식주 지오락이 나옵니다. 의식주, 지호락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최고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들이 가야 되는데 저는 블록체인도 공부를 좀 해보고 이렇게 해왔더니만 문제가 있는 부분이 트릴레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릴레마, 딜레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두 개가 있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죠. 강물에 엄마하고 집사람하고 빠졌는데 누구를 먼저 구해줄 거냐 이거 딜레마죠. 남자들의 보통적인 딜레마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랬을 때 트릴레마는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나 목표의 조건에서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블록체인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자, 제가 얘기를 들으면 비트코인은요, 보안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탈중앙화가 잘 돼 있죠. 그런데 확장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석빈 교수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는 잘 돼 있고 확장성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안성에 자꾸 조금 문제가 있죠. 맞습니까? 네, 예전에 이더리움도 터졌어요. 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일 지금 잘 나간다고 하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자체도 이 트릴레마를 아직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술 독립군에서 오토 XML이 이거를 해결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윤석빈 교수님하고 요 얘기를 좀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룰 메이커 역할을 우리 윤석빈 교수님이 한번 해주시기를 제가 기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한 40분 빠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은 너무 아직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한번 우리 편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최관영 박사님, 오늘 코멘트, 예, 오늘도 이게 좀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하게 됐고요. 또 소중한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결론적으로 그 자기만의 지식, 또 지혜, 이 경험들을 그 AI와 데이터를 접목시켜서 그 말씀하신 가치를 만드는 방법들을 더 찾아봐야 되겠다. 그게 제 오늘 느낀 예. 소감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니까 최 박사님 뭐 하시면 되면요. 나노 그 부분 가지고요. 탄소 배출권 연결해서 NFT 만들어가지고 이 분야를 갖다 딱 잡으면 돼요. 맞습니다. 예,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 AI와 블록체인 부분은요. 수레의 양바퀴예요. AI는 가치를 창출하는 거고요. 블록체인은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거예요. 근데 메인넷이 거의 없어요. 메인넷이. 이게 문제예요.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기성이 나오는 게 메인넷이 없으니까 돈으로 자꾸 앞서니까 돈 만들고 하는 부분이 이런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차석근 대표님, 예.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글쎄요, 뭐,
아직까지 뭐 메타버스를 제조 쪽에 추진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아까 얘기하신 그 디지로그라는 부분들을 좀 잘 살펴서 우리만의 독특하게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제조 부분에 교육하는 문제를 메타버스랑 굉장히 좋습니다. 또 O&M, 오퍼레이션 앤 메인테넌스 부분에 그 하는 부분을요. 그 사람이 그 저 끝, 지구 끝에서 와가지고 교육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메인테넌스를. 이걸 메타버스로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지금 적용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 그게 이제 우리 인하대학교에 독특하게 지금 비행기 메인테넌스를 하신 분이 계세요. 음, 거의 자기 인생을 거의 다 바쳐서 하신 분이 계시고,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글로벌하게. 음, 그리고 제가 봤어도 비행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죠? 비행기 메인테넌스가 글로벌로 막 날아다니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AR만 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렇게 요새 얘기하는 메타버스라는 전체적으로 통합된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만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아까 이제 가치 창출, 음, 밸류 크리에이션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많이 도와주려고 해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조금 IoT 프로세스, 그다음에 사람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융합해서 중요하고 급하고 돈 되는 거 먼저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그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잘 좀 새겨서 좀 예. 그런 부분과 접목하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좋은 강의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주변 기기들, 지금 빅테크들이 전부 주변 기기 개발하고 있어요. 메타는 뭐하고 주변 기기, 그 안경, 스마트 안경 만들죠? 레이벤하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글은, 삼성전자하고, 지금 뭐하고 하고 있죠? 어디냐? 젠틀 몬스터인가? 하는 데하고 지금 우리나라, 회사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전부 이 주변 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전제돼야지만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컨텐츠 지금 벌써 먼저 캐대원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울거먹을 컨텐츠가 지금 만 년이 있잖아요. 홍익인간서부터 시작하면요. 이게 만 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나라가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만세가 됐어요. 이 부분이. 자, 또 이제 어떤 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이진호 박사님. 자, 이경희 대표님, 이진호 박사님, 예, 예, 제가 이동 중이라 그냥 간단하게만. 편하게 얘기 한번 하시죠. 예, 예, 예. 저는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서 잘 들었고요. 저는 관점의 이동을 우리 정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옛날부터 아까도 영화관 말씀하셨는데요. 영화관에 우리가 하는 메타버스의 개념을 저는 지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지금 메타버스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의 부분은 과학이 이제 발달되면은 우리가 양자역학을 통해서 인간의 구분을 본 것처럼 어차피 또 거시 세계 속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하나의 또 미시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연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것은 아까 가치 창출의 부분도 생각하면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지금 그 미디어 플랫폼 방송과 그다음에 신문을 접목을 해서 가치 창출을 통한 메타버스를 효율적으로 하고 그 컨텐츠는 아까 말씀하신 K사상 세계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맥락 자체가 어차피 눈에 보이는 4차원 그러니까 아니비서신의 그런 부분 플러스 오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생각하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이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느 기술에 접목하지 않고
어떤 확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마음 공부 이 높아가지고서 아주 그냥 딱 깊게 얘기하시네. 자, 우리 이경희 대표님. 자, 오병훈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밖에 있어서 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김광석 박사님. 김광석 박사님. 자, 우리 메타버스, 우리 특별하게 윤석빈 교수님 한번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연결되고 융합되는 부분에서 그 가치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집단지성으로 같이 가치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윤석빈 교수님이 그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추계 블록체인 학술 대회에 제가 그냥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사실은 충격을 받고 요 한 장 장표에 블록체인이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되면 되겠네 하고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김재우 사무총장님. 우리 김재우 사무총장님 코멘트. 저는 가상현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게 중요하고요. 많은 테스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돼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 김광석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코멘트 해주실까요? 네, 메타버스는 가상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약간 그 현실성이 조금 어떤 문제점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미래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답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요. 메타버스는 아직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하여튼 5년 내에 우리가 된다라는 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할 거냐를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하시면서 메타 셀프에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길 바래요. 메타 셀프, 뭐예요? 이게 명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5분씩 정도 명상 좀 해보세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한 40분씩 하거든요. 명상을요. 얼굴에 미소가요. 그냥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고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결국은 자기예요. 자기가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요. 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메타셀프를 통해서 자기 인식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신을 좀 탐구하고 개발하는 우리 공철학, K 공철학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부분이 됐고 그거를 잘 생각이 안 나면요. 영화관하고 스크린 이렇게 딱 그 메타포 생각하시면 딱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좀 노력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냐면은 바로 만사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저는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 40분 동안 그 명상하고 하는 부분이 아침에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요 제가요 50억 자산가예요. 제가 몸 아픈 데가 없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어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50억이 있어야지만 사람 하나가 완벽하게 갈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 자산을 우리가 기술 독립군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메타버스 우리 얘기 드렸습니다. 자, 우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끝내겠습니다.